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산책 영상을 안 올렸죠, 제가? 안 올린 게 아니라 사실 못 올렸어요. 요즘 좀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저는 감기인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열 나고 좀 일어나서 움직이면 괜찮아졌다가 조금 무리하면 또 열이 확 치솟고 그러는 게 좀 그렇게 된 지 좀 오래됐고 한 2주 정도 혓바늘 돋은 게 그대로 곪아버려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밥 먹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냥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통증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로 한 2주를 지내서 말을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좀 어렵게 지냈습니다. 지금은 혓바늘 돋아서 곪았던 거는 다 낫진 않았어요, 여전히. 지금도 다 낫진 않았고 조금 이제 이만했던 곪은 부위가 요만해지고 있는 그 정도 느낌? 한 50% 정도 남았어요. 50%. 이제 빠르게 나아질 겁니다. 이제는 뭐 통증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다행히. 그래서 혓바늘은 그렇게 정리가 돼 가는데 오늘 아침에도 사실 열이 났어요. 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 꽃 폈네요. 이제 좀 있으면 하얗게 필 거예요. 어제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좀 구름이 많이 낀 상태예요. 하늘이 안 보입니다. 구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온도에 비해서 좀 쌀쌀한 느낌? 온도에 비해서 좀 쌀쌀한 느낌이고 이쪽 길로 가면 좋아하지 않는 길인데 잘못 들었네요. 여기는 무릎 관절이 별로 좋지 않아요. 요맘때쯤이면 숲에서 나는 냄새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냄새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된 계기가 저 미국에서 살 때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에 딱 그 냄새가 났어요. 봄만 되면. 근데 그 냄새가 머리에 배는 거예요. 당연히 머리에 냄새 배겠죠. 온 동네가 그 냄새로 가득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냄새가 어느 순간 너무 역해져가지고 싫어지더라고요. 지금은 그 정도로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은하게 온갖 곳에서 그 냄새가 납니다. 저기 위에 고양이 있다. 이 동네 진짜 고양이 많아요. 고양이들도 지금 놀러 나갔는데 어디로 갔지? 야옹. 저 나무는 나이가 들은 건지 아니면 아직 시즌이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이파리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왔더니 폐활량도 너무 떨어져 있고 근육이 다 말라 그랬나 봐요. 어떡하지? 아직 7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 제가 좀 2주간 아파가지고 예상보다 좀 늦어지긴 했지만 이제 슬슬 운동량을 늘릴 계획이에요. 제가 감기를 1년 내내 달고 사는 편이라 그러니까 감기에 굉장히 취약해요. 사람 많은 데 갔다 오면 바로 열나고 좀 밖에서 무리하고 돌아오면 미열이라도 나고 그리고 여름엔 더위 먹고 감기 걸리고 겨울은 겨울이라서 감기 걸리고 봄, 가을은 뭐 아침하고 일교차가 이제 너무 크니까 그것 때문에 감기 걸리고 좀 그런 편인데 이게 좀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나기를 좀 아주 건강한 편은 아니고 그냥 좀 잘 달래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체력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뭐 영양이 부족해서 그렇다,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주위에서 되게 쉽게들 많이 하는데 단순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타고난 거를 극복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 나름 이제 건강 챙긴다고 영양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먹고 면역력에 도움을 준다는 비타민 C나 뭐 프로폴리스 이런 거 잘 먹어요. 잘 먹는데 그런 걸 챙기면 이제 좀 덜 아프긴 하지만 남들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건강에 변화가 온다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영양제 먹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혀 안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밑 빠진 독에도 물을 계속 붓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조금씩 차올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꾸준히 열심히 먹고 있는데, 아무튼 타고난 바탕은 그래서 막 노력을 안 해서 뭐 몸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억울하죠. 물론 노력을 하면 안 한 것보다 나아요. 제가 이제 몸이 좀 불편한 구석이 있어서 병원을 가보거나 이제 운동을 좀 제대로 해볼까 싶어서 이제 PT를 끊어서 해보면 가장 답답하면서도 당황스러운 게 그 진료를 해주시는 선생님이나 트레이너들은 사실은 막 자기가 굉장히 몸이 불편해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 길을 가게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워낙에 이제 운동을 잘했고 좋아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진로를 정했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됐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중고등학생, 뭐 20대 초반 여기가 이제 가장 비율이 높거든요. 그분들 지금 진로 결정하고 그런 걸로 고민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고 있는 나이대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분명히 의료계통이나 남을 돕는 쪽으로 가려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이런 거 좀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숨차.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수액 왜 맞냐, 영양제 맞지 마라, 그거 다 필요 없다, 밥 잘 먹으면 그런 거 없어도 된다. 근데 문제는요,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밥을 잘 못 먹어서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밥만 먹으면 먹는 것만 해결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냐, 되게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람 몸이 극도로 쇠약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억지로라도 좀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영양제를 먹는 거하고, 우리가 IV라고 하죠. 그 정맥 주사로 뭔가를 내 몸에 직접 꽂는 거하고는 몸에서 반응하는 기전이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된다, 굳이 그렇게 맞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자기가 조금이라도 아파보고 아니면 경험이 많이 쌓인 의사분들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통찰력 있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한 번도 아파본 적도 없고 항상 그냥 정상인 범주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고, 트레이너분들 같은 경우에 바람이 많이 부네요. 트레이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을 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요즘 많아져서 이런 문제가 많이 이제 좀 해소가 돼가고 있긴 하지만, 항상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고 운동을 좋아했던 분들이 그래도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직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이거 너무 다칠 것 같아요, 아파요, 뭐 못하겠어요 이러면은 엄살을 부린다고 생각해요. 물론 트레이너의 역할이
본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계치를 살짝 넘어가면서 하는 거를 도와주는 게 이제 트레이너의 주된 역할인 것도 맞긴 한데, 내 몸은 사실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전문가가 그런 걸로 안 다쳐요, 괜찮아요, 해보세요, 해보면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믿고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부상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부상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트레이너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쪽으로 남을 돕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몸이 얼마나 정상인의 범주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좀 아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그게 있었어요. 낙법을 배우는 코스가 낙법을 배우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때 그 체육 선생님을 저는 지금도 좋게 생각 안 해요. 낙법을 이제 앞으로 떨어지는 거, 뒤로 떨어지는 거, 쉽게 말하면 앞구르기, 뒤구르기죠. 그거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뒤구르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는 제가 못하는 동작 중에 하나였는데, 내신이 워낙 중요하고 그거를 해야 이제 점수가 나오니까 억지로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하면서 목을 다쳤어요. 목을 다쳤는데 그거를 연습을 시켜놓고 옆에서 안전 점검을 체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했으면 안 다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간 거죠. 근데 그때 다친 것 때문에 제가 목 디스크가 왔고, 목 디스크가 오면 보통 이게 척추라는 게 한 라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목이 틀어지면 요추가 보통 같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경추하고 요추하고 둘 다 디스크가 있습니다. 둘 다 디스크가 있어서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프다로 시작해서 잠에 들 때 이제 자러 가서 누우면 아이고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하루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통증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이게 한번 아프면 저는 보통 사이클이 2주였어요. 한번 발동이 되면 2주일 동안 일어날 수도 없고 학교를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도 못하고 학교도 못하고. 근데 사람들은 제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허리가 아픈 게 굉장히 좀 말이 좀 센데 지랄 맞은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남들이 볼 땐 멀쩡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하고 제 일상생활 잘하는데 왜 저러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좀 나젖돼서 나와보면 애가 멀쩡해요. 근데 이게 디스크 환자들의 어떻게 보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면 뜨끔해서 이제 허리가 나갔다 목이 나갔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급격하게 오거든요, 갑자기. 근데 그게 오면 순간 그때부터 빠르게 몸이 굳기 시작해요. 빠르게 몸이 굳기 시작해서 그게 어떻게 이걸 핸들링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많이 앓다 보면 이것도 나름 요령이라는 게 생겨서 이게 좀 까리한데 하면은 미리 약도 챙겨 먹고 하는데, 사실 병원에서도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진통제 처방밖에 없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고, 그 진통제라는 것도 사실 네가 가야 내가 가는 거야. 먼저 가. 아니, 제가 다른 길로 갈게요. 할구가 열대라뇨. 그 진통제라는 게 처음에는 뭐 약한 진통제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받아도 사실 그걸 먹는다고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 제가 또 하필 감각이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옆에서 사람들이 허리 아픈 데는 걸어야 된대, 운동해야 된대. 근데요, 이거는 뭘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게,
걷는 걸 못해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몸이 너무 엉망이라 걷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재활 필라테스를 접하고 1년 내내 필라테스를 했어요. 하루에 4시간 정도, 일주일에 5번. 그럼 밥 먹고 그것만 한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고서 통증은 거의 완벽하게 사라졌죠. 통증은 거의 완벽하게 사라졌는데, 그러면 제가 필라테스를 하면서 이제 막 빡세게 운동을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거. 목 말아서 내려가기. 다리 들었다 내리기. 그거 일반인한테 시키면요, 운동이 안 돼요. 그 정도로 무강도. 강도가 아예 없는. 그러니까 저기 -5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그게 운동이 돼요. 그 정도의 몸 상태였으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허리가 아프면 걸어야 된다. 걸으면 허리가 낫는다. 그거는 중증이 되기 전에 경증의 허리 통증 가진 분들한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팩트지만 그거를 어느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보 같은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명의의 처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아파본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제가 재활 필라테스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일단 거기에는 무용을 하다가 다쳐서 무용을 그만두고 재활 운동으로 필라테스를 접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다친 사람이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물리치료사들이 필라테스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물리치료라는 직군의 특성상 운동치료를 겸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또 한국의료법상 물리치료사는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고 무조건 의사의 오더를 받아야 돼요. 근데 물리치료사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한데, 그 체계가 사실은 한국에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거는 이제 뭐 시스템적인 부분이라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직업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그거를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돌파구로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하시거든요.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배웠던 이제 해부학적인 부분이나 치료적인 부분에 잘 맞기도 하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만족감이 있고 한 직군이 어떻게 보면 필라테스인 거예요. 재활 필라테스 내지는 재활 운동.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죠. 저도 엄마가 이제 물리치료사라서 협회에서 이제 필라테스를 소개하는 걸 보시고 저한테 너는 이거를 해야 네 몸을 고치겠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접한 케이스거든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 구실은 하고 삽니다. 그전 사람 구실을 못했어요. 근데 여전히 디스크는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매니징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관리를 하면서 사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 사람이 상태가 어떻다는 걸 일단 진단을 하고, 이 사람이 여기까지는 푸시를 해봐도 좋겠다, 아니다라는 거를 알죠.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운동이라는 목적을 주로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의 심정이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도와준다고 한 조언들이 독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의 상태는 내가 익숙한 일반적인 상태랑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거를 꼭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명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트레이너라는 얘기를 듣고. 말이 갑자기 그쪽으로 확 빠져버렸는데, 아무튼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 몸이 많이 망가질 수 있어요. 지금 어려서 모를 수 있지만 나이가 이제 좀 들면 그게 쌓여서 나타나거든요. 어느 날 이게 팍 터지거든요. 그러면은 맨날 건강했던 사람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팠던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본인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아무튼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언젠가는 좀 해보고 싶었고, 저는 지난 2주간 좀 아파서 약에 의존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진통제 먹는 거를 제 디스크 경험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차피 먹어도 그거는 이제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응급처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통제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당장은 제가 공부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고, 매일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이게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으니까 좀 진통제를 먹으면서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좀 힘들어서 공부량도 조금 부족했고, 그리고 뭔가 얘기를 하는 컨텐츠를 찍고 싶어도 혀가 너무 아프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발음이 되게 뭉개져요. 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100% 나은 건 아니라서. 그래서 아무것도 못 들고 왔습니다. 그래도 뭐 제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주된 목적은 그냥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크게 영향은 없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살 것 같네요. 이따가 낮에 한 번 더 나오려고요. 진짜 운동을 해야지 큰일 났습니다.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나중에 또 봬요.